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항소심 2심 그대로 인정이 됐네요.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이렇게 확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대법원이 횡령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2심에 그러니까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나왔었는데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늘어났거든요. 예.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이제 삼성과 관련돼 있는 뇌물의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그랬는데 이 때문에 이 항소심의 내용들을 다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었다 결론이 법적으로 내려졌고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 혐의 등으로 원심이 확정되어 수감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한때 뭐 유행어처럼 그랬잖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최종 결론이 난 거예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예. 최종 판단이 이렇게 내려진 겁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지금 뭐 횡령, 뇌물 혐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어떤 혐의들이 인정이 된 거죠? 크게 7개의 혐의가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첫 번째가 다스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비자금을 형성해서 횡령을 했다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법인세를 포탈을 한 겁니다. 법인세 포탈도 예.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요. 예. 다스와 관련한 그 소송을 예. 그 공무원들 보고 챙기게 했어요.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기억나네요. 예. 예. 이런 직권남용을 갖다 했다는 거. 아하. 그다음에 이제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데 참 신박하게 받았습니다. 예. 이제 미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삼성이 돈을 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다스는 소송을 그 변호사한테 돈을 안 주고 진행을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게 뇌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정원의 특별사업비를 상납을 막 해요. 이것도 역시 예. 횡령이고 일단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횡령한 거고 예. 그리고 또 뇌물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본 거고요. 또 공천에 개입한다거나 인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인사에 개입해가지고 돈을 받아요. 돈까지 예. 받았군요. 예, 선거법 그리고, 위반. 예. 대통령 기록물을 자기가 자기 그 회사가 있는 다스 회사가 있는 건물 지하에다가 막 예. 갖다 뽑아 놓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더욱더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것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사저로 들어갔을 때 그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허락을 다 절차대로 하고 허락을 다 받아가지고 제한된 부분에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가지고 대통령 기록물을 갖다가 훔쳐갔다 뭐 어쩐다 그러면서 온갖 망신을 줘서 나중에는 결국 그 모든 그 선들을 끌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압수수색 비슷하게 해서 가져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 불법으로 몰아갔던 사람이 본인은 그냥 기록물을 뭉텅뭉텅 다 유출을 해가지고 자기가 실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건물 지하에 처박아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파기까지 무단으로 하고. 예. 이 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아주 엄청난 파장이 일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보면 이 혐의들 중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339억 원을 조성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삼성의 BBK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비 67억 7천여만 원 대납하게 하고 또 그 기타 등등 해가지고 110억 원을 뇌물로 수수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지금 2심 중에서 특히 그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이 인정이 됐던 것은 결정적으로 89억 여원이
다 뇌물로 인정이 되면서 네. 뇌물이 늘어나가지고 결국 17억이 됐던 것이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일부는 무죄가 이제 선고가 되기도 했는데 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선임과 연임의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했던 뇌물이 사실은 19억 원이었는데 예. 2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1,000만 원짜리 양복 한 벌 인정이 됐고요. 이렇게 예. 일부가 줄어들고 또 늘어난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7년에 그런 어떤 실형이 선고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횡령 뇌물만 기억에 있어서 그렇지 모두 7가지 혐의를 받았군요. 그 중에서 이제 예. 횡령죄, 뇌물죄 가장 커서 총 합해서 이제 17년형을 이렇게 받은 건데. 자,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상태로 집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 형 예, 집행정지 상태로 풀려나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교도소로 바로 수감이 되는 거죠? 참 이게 또 특혜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이렇게 딱 대법원 선고가 끝나면 바로 그날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보통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감이 되죠. 보통은. 네. 예. 사실 지금 이 이명박 대통령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라면 네. 이거는 기사거리도 안 됐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지금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검찰이 준다고 합니다. 신변 정리. 예. 그래서 빠르면 빠르면 다음 주 초 정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혐의가 대법원까지 가서 큰 이견이 없이 인정이 다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형 집행정지인 그 상황을 풀어줄 때 재량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제 특혜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데 지금 사실은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표현도 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들이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게 그렇죠. 되면. 예. 그런데 무슨 예우를 또 검찰을 찾고 있는지 좀 이런 식으로 검찰이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꾸 그런 의심을 안 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전에 BBK 사건을 사실 덮어주는 수사팀의 일원이었잖아요. 지금 이 BBK 같은 경우가 다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BBK의 소송을 대통령 신분에서 공무원을 통해서 하고 대통령 신분인 입장에서 삼성그룹이 대납하게 했다는 게 다 인정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그런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변 정리하는데 2, 3일. 이전 대통령 측에서 원했다고 하죠. 며칠만 좀 말미를 달라. 그래서 이걸 좀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하네요. 지금 보도를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쯤 수감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 있었던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런 발언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판에 임했던 게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대법원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헌법 정신과 규정들이 다 무시됐다. 2심까지는 광풍처럼 몰아쳤던 적폐청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최후 법원인 대법원까지 이런 판결을 선고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오늘 유죄가 확정된 횡령금, 뇌물죄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도 대통령에게 전달된 증거가 없다. 무고한 사람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 선고를 6개월 만에 한다는 게 정상적인 재판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뇌물을 정치인이 자기 이름으로 받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삼자를 통해서 받죠. 그렇죠. 그래서 삼자 뇌물 공여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신분으로 그 공직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소송 등에 관여하게 한 것들은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렇죠.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그렇죠. 예, 뭐 이런 이전 대통령 측 반응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는데 뭐 진보 진영에서 당연히 좀 비판이 많이 쏟아졌을 것 같고 국민의힘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민의힘의 반응이요. 굉장히 중립적인 반응을 냈어요. 아, 그래요? 대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실형 선고에 대해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다라는 골자의 입장을 내놨는데 딱 그 정도만.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구두 논평을 하면서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다. 그럼요. 예, 불행한 역사죠.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을 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권한이 너무 그러면 이제 검찰의 권한도 너무 막대하니까 이제 권한을 줄이는 그런 대안에 선뜻 동의하면서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킬 수 있게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면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년을 수감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16년이 남은 건데 96세에 출소하게 된단 말이에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사면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돼갑니까? 벌써부터 이제 일부 기사들의 사면 얘기가 나오고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법이 살아있다면 사면 같은 경우는 바라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아직까지 여죄들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고 무죄 처리된 것 말고도 뭐 지금 사실은 자원 외교 등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 기업들, 공기업들의 돈이 해외로 엄청나게 빠져나갔잖아요. 그 부분에 관여했다는 굉장히 강력한 의심들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해외 저수지를 통해서 이 자원외교로 빠져나간 돈들이 은닉돼 있다는 그런 의혹들도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전혀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건도 지금 뭐 고발이 된 상태인가요? 뭐 수사가 앞으로 이루어지나요? 지금? 당연히 고발이 이루어졌고 지금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급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